여러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아보니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소송 전략이 무엇일까요? 반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소란 무엇일까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당한 피고가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때의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맞소송이죠. 그리고 원래 계속 중이던 소송을 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소의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고 본소의 원고가 반소의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반소 원고, 반소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절차에서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반소 원고, 반소 피고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그냥 원고와 피고, 본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 피고 입장에서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적반하장이다 라고 생각될 때 반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볼 때 원고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지금 청구하고 있다. 이럴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원고에 대해서 2,000만 원 받을 게 있다. 이런 경우에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2,000만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냐면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수준에 방어하는 수준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서 다른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이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소는 본소라는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그 실질은 독립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동일한 절차 내에서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훨씬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송 경제에 입하지 않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의 원고는 본소의 피고라 그랬죠. 그리고 본소의 원고는 반소의 피고가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반소와 본소는 그 원고 피고가 뒤바뀌어 있을 뿐 당사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소입니다. 그러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반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소 청구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소 청구의 청구 원인이나 항변 사유와 관련해서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이 동일하거나 공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든 예를 보겠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소로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대금 지급 청구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반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전혀 다른 청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청구일 때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원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소로서. 이럴 때도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통된 발생 원인이 바로 같은 교통사고가 되겠죠. 자, 이럴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반소는 본소의 소송 계속 중에 그 절차 내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소가 계속 중일 때, 즉 본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 3심을 기준으로 볼 때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즉 항소심까지, 더 정확하게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급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반소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 반소 기준으로 본다면 1심을 생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1심, 2심 두 번을 다툴 수 있는 것을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심과 2심 두 번 다툴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신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소의 상대방인 본소의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특별한 무리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항소심에 와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고 응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반소 제기가 본소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절차상 요건으로서 반소 제기가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소 절차 중에 반소를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소송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할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본소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법원 관할이죠.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청구한 소송은 민사소송일 때, 하나는 가사소송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일 때, 이럴 때는 동일한 절차 내에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할, 본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소를 제기했는데 이 반소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돼야 될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 내에서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소송 절차 그리고 동일한 관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상 반소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먼저 이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자료 청구하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자로 나를 지정해 달라. 그리고 양육비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해라 라는 양육비 청구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본 피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혼에 이르게 되는 잘못은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친권자, 양육권자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내가 오히려 재산 분할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수준에서 방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청구할 것이 있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때 반소로서 다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그 다음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청구,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 왔을 때 야, 이게 적반하장이네 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인 경우에 이게 적반하장이네 하고 열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반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혼소송은 본소와 반소가 동일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청구할 것이 있다. 이럴 때는 반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